마지막 날이에요. 29일 8시간 근무 마치고 퇴근합니다. 진짜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것도 없는데. 근데 또 봄이 오고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겨울이 너무 쉽게 가버리니까 조금 아쉬운 면도 없잖아 있네요. 이번에는 눈이 폭설이 한 2번 오긴 했지만 그래도 눈이 안 온 편이에요. 이게 미국 북부 지방에서 이렇게 눈이 안 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여름에는 엄청 덥겠죠? 기대가 됩니다. 차라리 저는 더운 건 참을 수 있어.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알라바마에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더웠는데 그러니까 차를 밖에 세워놓으면 핸들이 너무 뜨거워서 잡지 못할 정도로 더웠었는데 저는 더운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추운 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anyway, 저는 추운 북부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제가 C콜을 한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진 않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다가 약간 두통도 너무 심하고 또 우리 아이가 계속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학교를 3일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 쉬고, 왜냐면 아이를 테이크케어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5학년인데 혼자 두고 각자 직장에 가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C콜을 했고 오늘은 더 이상 캔슬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조카가 또 다행히 대학생인데 스프링 브레이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조카가 잠시 아이를 봐줬고, 아이가 아프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나면 중간중간에 애가 깨갖고 오니까 약 먹이고 하다 보니까 잠을 어떻게 잤는지 생각이 안 나요. 잠깐 꿈꾸고 있으면 애가 와서 깨우고 잠깐 꿈꾸고 있으면 알람이 울리고 진짜 죽은 듯이 한 10시간만 자는 게 소원이에요 요즘에. 또 나이 들어서 그런지 10시간 자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한 6시간, 7시간만 자도 편할 텐데 이게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서 쉽지 않네요. 오늘 일은 혼자 4명 어사인 받았는데 퇴근 직전에 1명 무사히 퇴원시켰고 나머지 3명 인계주고 조금 늦지막하게 집에 갑니다. 요즘에 한국 보니까 이슈가 의사들이 다 사표 내고 나갔다, 의사 그 정원을 늘린다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빅5 병원들에서 의사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힘들다,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곤욕스럽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한국 임상을 떠났을 때만 해도 그때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형외과, 정형외과, 안과 이런 데는 인기가 많았고 흉부외과 그리고 외과가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소아과, 산부인과에 대한 말은 그렇게 심하게 돌진 않았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저출산율이다 보니까 또 이제는 소아과, 산부인과가 문을 닫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런 의사들이 선호하는 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균형 있게 의사가 이렇게 배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누가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다고 변할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또 알지도 못하면서 맘대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정말 이런 일손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간호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환자는 있는데 의사나 인턴이 해야 할 일을 고스란히 간호사가 커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있나? 환자는 눈 앞에서 컴플레인을 하는데
하자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만약에 수를 건다든지 뭐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순환인데, 저는 2000년도에 제가 입사했을 때 그때가 한참 의약분업이 되려고 그 과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러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때 제가 신규였는데 의사들이 다 나가서 데모하는 동안 이제 간호사들이 일들을 엄청 많이 커버했죠. 대신에 이제 교수님들은 데모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주치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뭐 나이트 내내 상주하면서 환자를 커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트 근무할 때는 힘들게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깨워가지고 교수님 환자가 이런데 뭐 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곤란하고. 근데 또 뭐 그때 다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전화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어린 신규 간호사로서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노리파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EMR 시스템을 사용하긴 했지만 초반에 저희 병원이 세팅이 안 돼가지고 약간 과도기에 있었어요. 하긴 했었지만 교수님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좀 올드하신 분들은 수기로 오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필기체에 갈겨 쓰시는 그 글씨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약 이름 같은 것도 옛날 그 상품명을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 신규인 입장에서 이게 무슨 약인지 또 막 한참 찾아야 되고 헷갈려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뭐 해결이 결국은 의약 분업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항생제도 약국에서 막 살 수 있었고, 또 링겔이라고 하죠. 수액 같은 것도 막 약국에서 사서 놔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런 과도기에 있는 분들이 참 중간에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보통 인턴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간호사가 커버했어요. 말하자면 뭐 드레싱, 그 라인 드레싱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하는 거 인턴 콜에서 하잖아요. 근데 뭐 다 파업하러 나갔으니까 간호사들이 다 드레싱하고, 왜냐면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차지 간호사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했었고, 또 환자가 웬만한 컴플레인 하면 정말 겁도 없이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허락을 받고 하는 건데도 사실은 좀 찝찝하죠. 하면서도 안 해주자니 환자가 컴플레인하고, 하자니 이거 내 일이 아닌데 바빠 죽겠는데 이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힘든 그 중간 단계에서 이거저거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 와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PA도 간호사잖아요. 미국에서 PA는 다른 이렇게 대학원을 나와서 Physician Assistant라는 그런 코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Certified 된 PA들이거든요.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Physician을 Assistant 사람으로서 오더도 내고 일을 수행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PA는 어떤 프로세스가 없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좀 이렇게 익스피리언스 있는 간호사 중에 PA를 지원하면 그 뭐 일손이 부족한 뭐 흉부외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대신 그 인력, 그러니까 인턴 같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레지던트 인력을 약간 커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뽑는 인원이었거든요. 저 때는 제가 예전에 신경외과 PA 지원했다가 떨어졌었거든요. 한국에서. 왜냐면 이제 그 교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네 레지던트가 저보다 어린데 어떻게 나이 든 간호사한테 이래저래 쉽게 시키겠냐, 그러면서 저를 좀 대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취입 차지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교대 근무가 힘드니까 외래로 빠지고 싶은데 항상 제 앞에서 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지, 내가 수호 선생님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뭐 총무팀, 보험심사팀, PA 이런 데 면접을 한참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만두고 미국에 왔지만, 그때 PA 했을 때 조건이 그거거든요. 경력 있고 어떤 그 과에 대해서 이제 좀 지식이 있는 간호사를 뽑아가지고 레지던트 인턴 잡을
이렇게 메꾸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른 뭐 이렇게 학교에 가서 꼭 훈련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PA 간호사들이 얼마나 중간에서 어려울까, 그리고 또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얼마나 힘들을까 생각하면 정말 저도 모르게 뉴스를 보면 욕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걸 우리가 떠안아야 하냐.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이런 PA나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뭐 보호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러는데, 결국은 우리 일을 더 늘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뭐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위험수당을 더 채워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한테 의사 잡을 대신해도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작은 그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단들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건 없고 자기네들 일 커버하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의학분업 때 제가 겪어온 임상의 분위기는 그랬거든요. 의사가 못하는 거 간호사가 다 커버하느라 집에도 못 가고 모든 일을 다 했었고, 근데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왜 간호사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가야 하는지, 간호협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제가 뭐 욕할 처지는 안 되지만 정말 옛날 일이 생각나면서 너무 화가 치밀더라고요. 진짜 뭐 간호사가 무슨 봉이야? 뭐 이거저거 다 땜빵하고, 우리가 간호사가 파업한다 그러고 간호법 제정한다 그러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왜 의사들이 파업할 때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땜빵을 해야 되지?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일도 안 하면서 이런 말 하면 모르겠어요. 또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국 간호사가, 한국 간호협회가, 또 한국 그 병원의 간호부가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렇게 파워가 있지 않았어요. 항상 눈치 보기 바빴고, 항상 간호사 편에서 손들어주고 목소리를 내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안쓰러운 것 같아요. 뭐 의사를 더 뽑고 안 뽑고 어떤 해결책이 나든지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피해들이 환자들이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간호사가 무슨 죄입니까? 에휴,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한국 임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움이 있어요. 저는 한국 간호사가 싫어서 나온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했던 기억이 너무 힘들고 뭐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싫어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계속 임상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친구들은 아직도 어떻게 일을 할까? 옛날에 내가 일했던 병원은 어떨까? 어떻게 발전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들이 뉴스화되면 너무 안타깝고 정말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 직업에 대해서 애착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에휴, 그렇다고 모두 미국에 오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미국도 뭐 그렇게 뭐 의사가 나가고 데모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의사가 아무리 뭘 한들 간호사에게 더 이렇게 힘들게 일이 더 옮겨지는 거는 없지만 사실은 그래요. 그래도 좀 한국보다는 일하는 면에서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을 떠넘게 되거나 대신하는 건 절대 없고, 환자가 리퓨즈하면 우리는 막 환자 달래서 막 뭐 할 수 있게 하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내 폴트가 아니야. 환자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노리파이하고 그냥 의사가 알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간호사의 역할이지.
내가 그 환자하고 메이크 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어떤 환자가 계속 그 피검사를 리퓨즈 하는 거죠. 근데 의사는 계속 하고 싶으니까 자꾸 일렉트로라이트 얻어내고 블러드 컬처를 내는데 환자는 자기 펄스틱이라 자기 자꾸 찌르는 거 싫다고 자기는 안 하겠다. 근데 처음엔 저도 말했어요. 너 블러드 컬처 포지티브 나와서 다시 make sure 하고 한 번 더 팔로우 해야 돼. 그래서 블러드 컬처 해야 돼. 그랬더니 그래도 싫대. 그리고 이제 플레바럼이라고 피 뽑는 사람이 왔는데도 또 싫다고 하니까 그냥 뭐 저 딴에는 이제 의사한테 노리파이 하고 미안해. 아까는 한다고 피검사 한다고 하더니 이제 또 안 한다고 그러네. 미안해. 근데 내가 그냥 의사한테 페이지에서 알게 해줄게. 이랬더니 그 플레바럼이가 저하고 좀 친한 애였는데 이거 네 폴트가 아니니까 그냥 리퓨즈하고 의사한테 패스하면 that's it. 그냥 나는 그냥 환자가 리퓨즈하고 뭐 간호사가 다시 뭐 하게끔 제안을 했는데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다큐멘 하겠다. That's it. That's not your work.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no problem.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딱 이렇게 끌어주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가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팔을 잡아서 끌어서 피를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안 하겠다. 그러면 딱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그 선이 좀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한국도 그 선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중간에서 불이익을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